더불어민주당 양분남 의원 오랜만에 모시고 국회 행안위에 지금 걸려있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사이에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당선이 되신 거죠. 예, 초스피드 지금 정치 학습을 받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어제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있었는데요. 의원님은 어제 어디에서 지내셨습니까? 저는 어제 지역구인 제 광주에 내려가서 광주에 가면 시민공원이 있습니다. 광주 시민공원이요? 시민공원 내에 독립운동 기념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굉장히 바쁘게 하루를 보냈는데 9시에 거기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네. 독립운동 기념관 기념탑에 참배하고 제가 별도의 경축식은 참가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광주의 가장 큰 현안이 군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광주시장님 군공항 이전 문제인가요? 광주시장님 그리고 광주 상공회의 회장님 저 이렇게 또 우리 박균택 의원은 그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박균택 그 지역구 의원이니까 모여서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고 그 오후에는 우리 지역구에 음악 힐링 음악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 봉사단에서 이제 광복절을 맞이해서 6시부터 공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가장 큰 호수가 풍암호수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못 들어봤습니다. 풍암호수요. 광주 꼭 들리십시오. 풍암호수 야외 무대에서 어제 공연이 있었는데 제가 게스트 초청을 받아서 노래하셨습니까? 제가 노래도 잘하는데 제가 색소폰 연주를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현직 국회의원이 주민들 음악회 가서 색소폰 연주는 제가 막 처음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색소폰을 연주하는 국회의원. 어제 하루 종일 바쁘게 지냈습니다. 주민들한테 굉장히 기쁨을 많이 제가 주셨겠네요. 그거 하는 이유는 저의 어떤 탤런트를 저의 재능을 자랑하는 측면보다는 제가 검사를 한 30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만나지 않은 주민들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과 가까이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어제 공연을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딱딱한 검사가 아니다. 부드러운 검사다. 갑자기 김병주 의원 생각나네요. 사성 장군이지만 귀여운 장군 이미지. 제가 어제 부드러운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부드러운 검사 이미지. 그래서 제가 공연하고 이런 거 하면은 주민들이 굉장히 좀 가깝게 느낀 걸 제가 그냥 느끼겠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광주 갈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대구는 굉장히 번화한 느낌이 드는데 광주 송정역에 딱 내리면 변화가 별로 없다. 그렇죠. 발전이 좀 더디다. 그 호남 지역의 발전은 영남 지역에 비해서 왜 이렇게 더딘 거냐. 김대중 정부도 지나고 노무현 정부도 지났는데 그 호남 지역에 대해서 좀 늦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지역 감정이라는 게 산업화 근대화 되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공업화가 되고 근대화 되기 이전에는 호남이 더 잘 살았어요. 훨씬 잘 살았습니다. 저쪽보다. 그런데 산업화 근대화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공업화를 대구, 경북이 하면서부터 이제 호남이 홀대가 되고 발전이 더디고 있고 그동안에 많은 세월 동안에 집권을 저쪽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영남 쪽에서. 영남 쪽에서. 우리는 딱 한 번 했는데 DJ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또 그렇다고 대놓고 호남을 발전하고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늘 공정하고 균형감 잡힌 국가의 발전을 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발전을 못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그 근대 이전에는 참 곡창지대가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일제 수탈에 어떤 통로가 뭐 군산 뭐 이런 얼마나 많은 수탈을 받았습니까?
올해 광복절에 더 그렇게 일제 수탈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수출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하여간 지금 저희가 그 뭐 앞에 신장식 의원하고도 잠깐 말씀을 좀 나눴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서는 한 말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대통령의 경축사가 역사의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모든 국민의 관심은 왜 친일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역사의 중심 무대에 등장을 시키는가? 네. 그 최고 이제 끝장판이 네. 독립기념관장을 왜 김영석 씨를 시켰는가? 네. 또 그동안에 이전에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있어서 왜 강제라는 표현을 쓰지 못했는가? 네. 강제라는 표현을 썼냐 말았냐에 관해서 네. 서로 말이 틀리고 네. 외교부에서 거짓말했냐 이런 문제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 이전에 올라가면은 많은 어떤 친일 국정 외교에 많은 사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냐 네. 아니면 총독이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8.15 경축사에서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언급을 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느닷없이 자유통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히려 이런 국민적 관심과 본인이 해명해야 될 이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통일 문제를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을 터치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6.25 전쟁 기념일과 8.15 광복 기념일 혼동했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것은 현 시국을 피해나기 위한 꼼수의 독트린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 8.15 독트린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약간 흡수 통일?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북을 오히려 자극할 면도 있고 네. 또한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 모두가 어떤 공감하는 통일론보다는 일부 극우 네. 보수 세력에 맞는 그런 보수 세력을 규합하려는 네. 그런 통일론이라는 생각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사실 그 현실을 사는 상식적인 평범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지금 무슨 통일 뭐 좀 뜬금없다. 네, 지금 통일 얘기하기에는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올 초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김정은이 명토 박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계속 오물풍선 보내면서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최소한 뭐 보수 정권에서도 8.15 때는 그래도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하고 뭐 남북 간의 교류라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가 느닷없이 무슨 통일 3.3 통일 얘기를 하니까 이 뭐 박근혜 통일 대박론보다 더 못한 거 아니냐,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대 비전, 3대 전략 이것까지 있는데 아마 그게 경축사로서 끝날 겁니다. 경축사로 끝날 거다. 경축사로 끝날 것 같고 또 그 경축사에 그런 내용이 등장한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꼼수이지 않나 저는 생각이 강한 느낌이 들어요. 네. 윤 대통령하고 검찰 시절에 일도 같이 하시고. 그렇죠. 저 인연이 깊죠. 막역한 사이 아니셨습니까? 술도 많이 드셨죠.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술을 못 마시는데. 윤 대통령은 술을 드시고. 그렇죠. 의원님도 제로 콜라 드십니까? 제로 콜라는 아니지만은 저하고 막역할 정도는 아니어도 가깝게 지낸 사이였죠. 제가 뭐 저하고 상시 통화도 하고 있을 때는 그런 사이였죠. 이제는 이제 서로 누비콘 강을 건너서 검찰 시절에는 그래도 통화도 하고 그렇죠. 잦은 왕래를 했는데 근데 제가 본인이 루비콘 강을 본인이 그 댓글 공작 댓글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도 전화해서 힘내라 격려됐고 또 여주지청으로 가 있을 때요? 갔을 때 제가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은 본인도 전화해서 힘내시라고 하고 그런 사이였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우리는 진보의 오야붕이었다 이런 얘기를 최재형 목사에게 카톡 보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싫다. 뭐 쥐약 먹은 놈들이다. 그러나 이 당 뽀개러 왔다. 뭐 이런 말을 후보 시절에 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노선은 뭡니까? 없지요. 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요. 에? 없어요? 없죠. 아니 뭐 이게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정치 노선은 없다고 보고 네. 오히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 이렇게 그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지 깊은 정치 노선은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어떤 그리고 오히려 보면은 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네네. 오히려 그 국민의힘 네. 보수보다는 예. 친문 쪽에 갖고 왔는지도 모르죠. 친문? 예.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보다는 친문이다. 예, 가까웠을지도 모른다. 모른다. 모르는 생각이 들죠. 역시 법조인 출신이라 여지를. 그렇죠. 예, 예. 모른다. 예. 예, 친문일지도 모른다. 모른다. 예. 그런데 예. 국민의힘에서 꽃가마 태워서 모셔간 거지. 윤 대통령을. 윤 대통령을. 예. 그러니까 그 손 잡고 그쪽으로 그냥 표변을 해버린 겁니까? 그렇죠. 본인의 깊은 정치 철학이 있으면 꽃가마를 태워도 안 갔겠죠. 그러면 철학이 없고 그때그때 예.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때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보다는 친문 쪽일지도 모르겠다. 윤 대통령은 친문 쪽일지도 모르겠다. 예. 김경수 지사의 그 복권에도 그런 예. 맥락이 좀 숨어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정계 개편설이 계속 나왔거든요.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네. 어찌됐든 우리 지난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가 그렇게 껄끄럽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를 검찰총장으로 예. 검찰총장이 시키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그 납북 어민 네. 송환 문제라든지 예. 그 서북어로 예. 지도했던 이게 업무 수행 중 피살된 거냐, 어부 예. 관련 것에 피살된 거냐 문제 가지고 서해 공무원 그렇죠. 동해 간첩 사건 결론이 바뀌어졌잖아요. 예. 그 과정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기소당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혀 이 정권에서 전혀 이렇게 조사를 한다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계좌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타겟에 삼겠다라는 태도로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렇죠. 전 사유를 문다혜 씨가 수사하다 보면은 계좌가 연결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검찰이 타겟으로 삼는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그러면.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치 노선을 봐서 말씀드린 건데 정치 노선은 확실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치 노선이 딱히 뭐가 분명한 칼라는 아니었다. 진보냐 보수냐는 확실한 칼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본인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옷을 바꿔 입는 일제가 있을 때는 친일, 미군정이 들어오면 친미, 그렇죠. 계속 모자 바꿔 쓰면서 그때그때 표변하는 그런 정치 철학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정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철학은 철학이죠. 기회주의도 철학입니까? 그렇죠. 참 슬픕니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얼마 전에 앞서 이제 사도광산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청록파 시인 조지훈 시인의 아들이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얼마 전에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서 사도광산 강제라는 말 표현도 못 들어간 거는 구려개교다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자폭하듯이 등재 반대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런 주장을 해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등재 반대가 우리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부당한 비판이다. 국민 한풀이 하듯이 세계유산 등재 반대해서 자폭하듯 하는 게 국익에 좋은 것이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 외교부 장관입니까? 일본 외교부 장관인데. 그래서 현 정부를 총독비에 비교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예. 그 유네스코에 사도광산이 등재되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예. 얻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유네스코에는 만장일치잖아요. 네. 어느 한 국가만 반대하고 등재가 안 되잖아요. 핵심은 강제성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이것을 빼는 걸 등재하는 걸 우리가 동의하고 그래서 얻는 게 우리가 뭡니까? 정말로 기시다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시다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20%밖에 안 나왔고 출마도 못하게 되고. 포기한 게 그것도 아이러니예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 아시겠어요. 바이든 형님도 집에 가시고 기시다 형님이지 동생이 나이가 누가 말인지 모르겠는데 기시다가 한 살인가 몇 살인가 맞아요. 이 조태열 전 장관이 이런 발언은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죠. 과연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건지 왜 이 정권은 이런 사람만의 집합소인지 참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역량이 부족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외교인 겁니다. 외교와 국방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치는 우리끼리 문제예요. 열나면 우리끼리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 역량이 부족했을 때 외교와 국방은 한 번 실수하면은 자국이 엄청난 큰 피해가 오고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날아갈 방향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그런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진숙, 김문수, 그다음에 인권위원장의 안창호, 뭐 그다음에 권익위 감사원 뭐 이런 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지금 그 독립기념관장의 김영석.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의 스타일이 제가 언젠가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어느 방송에서 한 것 같은데 친분 이꼴 능력으로 보는 거 아니냐. 친분 이꼴 능력. 그게 아닌데. 친분 그냥 술 마시고 그렇죠. 같이 친분은 뭐 친분이고 교분을 나누고 이런 능력은 건데. 객관적인 검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의 스타일이 친분 이꼴 능력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살면서 친분의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인재풀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같이 근무했던 검사 출신, 뭐 같은 고등학교 동문 여기 다 한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안보 라인을 충암파로 다 이렇게 그렇죠. 제가 건가요? 그걸 보면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법대를 가셨는데 육군 사관학교를 가시려고 그랬나? 원래 꿈이. 나 실제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이분의 스타일이 군인 출신에 대한 굉장히 동경이 서려 있는 것 같아요. 인사를 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러한 혹시 이분이 군인이 되려고 한 거 아니냐는 내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요 인사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재풀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대통령이 객관적인 민심과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그 소리를 전하는 것보다는 외교 안보에 나인 사람들이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하기가 쉽다 이거죠. 심기경호. 특히 그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지금 국방장관 후보자로 내져 있죠. 이분은 계속 그런 심기경호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틀막하고 대통령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게 했죠. 못하게 했죠. 그 이런 사람이 국방장관 되면은 얼마나 심기경호를 하겠습니까? 뭘 하려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인사를 하는 걸까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알겠고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민을 실망시키는 거죠. 특히 김용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최상병 사건에 어떤 의혹의 지금 중심 인물, 어떻게 중심 인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고명 로비의 통로로 여겨지고 있고 또한 이렇게 기록을 해소하는 과정에서도 통화돼 있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국방장관을 한다는 것은 그래? 민심? 나 그 관련 없어. 민심 나는 관여치 않아. 나는 마이웨이야. 나의 불통과 독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오만한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래서 지난해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 이게 예방주사고 총선 때 세게 국민들이 더 저항할 거다 해서 범야권 192석을 만들었고
선거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는 바로 이재명 대표 만나면서 마치 좀 변할 것처럼 예. 뭐 다음에는 뭐 국회 사랑제에서 만납시다. 자주 소통합시다. 예. 뭐 휴대전화 번호 교환하고 뭐 이렇게까지 했다가 예. 다시 또 더 강경 모드로 예. 돌아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야당하고의 협치나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 걸로 지금 전망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력 회복성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 탄력 회복성. 예. 예.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탄력 회복성이 아주 강하신 것 같아. 예. 그래서 예. 그 재보궐선거에서 지고 네. 총선에서 졌을 때 그때는 굉장히 본인이 사면초가에 놓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 영수회담을 받아들이고 네. 또 뭔가 그때는 우리가 변화될 것 같은 우리가 네, 기대를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언제 있었냐 야는 시기죠. 바로 탄력 회복성이 강하시니까 회복을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회복이 됐는데 지금 네. 국회가 계속 우리 야당의 법안 의결 네. 그리고 거부권 행사, 네. 재표결, 부결, 네. 법안 폐기, 예. 이제 도돌이표 정치라고 언론이 계속 그러고 하고 있지 있죠. 않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맞습니다. 대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이재명 전 대표께서 네. 영수회담을 제의했고 네. 그리고 저쪽에 한동훈 대표도 이제 여야정 협의체를 네, 하자고 만들자고 예. 뭔가 물밑 작업이 이제 네. 서로 상생 모드로 가려고 예. 대립보다는 민생을 외치자는 게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예.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도 예. 그게 필요하고 예. 우리 이제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네. 또 지방선거에서 우리 중도회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는 민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예. 우리도 한무리생 고기가 돼 있어. 너희들도 민생 챙기기 뭐냐라고 지적을 받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예. 한동훈 대표가 무슨 여야 대표가 만나냐? 영수회담을 하냐? 예. 하려면은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나서 예. 여야가 뭔가 문제가 합의가 되고 거기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네. 영수회담을 해야 된다고 지금 제의를 하고 있고 네. 또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 또 영수회담에 반대 입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제안을 한다면은 네. 이럴 때 깜짝 영수회담을 해야 됩니다.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서 예. 그래야지만이 본인의 지지율도 오르고 예. 본인의 오만 독선의 어떤 이미지도 깨어지고 네. 또한 한동훈 대표 관계에 있어서도 예. 국정을 리더하는 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아니고 내가 국정을 리더한다는 이미지도 강하게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야 영수회담을 예. 받아들이는 게 여러 면에 있어서 좋을 것 같다 네. 생각이 드는데 예. 아까 질문이 할 거냐 말 거냐 했습니까?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는 게 매우 좋다. 예. 본인의 입장에 있어서도 국민 국가를 위해서도 한동훈 대표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네. 내가 국정을 리드해 간다는 이미지도 나타낼 수 있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을 하면서 최상병 사건은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이게 맞습니까? 이분 입장에서? 그분 입장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자기가 거기에 예. 연루돼 있는데 예. 이 사건이 의혹이 있습니다. 예. 특검해야 됩니다. 수사해야 특검해야 된다고 말할 사람은 없죠. 예.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예. 국민의 대다수는 네. 그와 반대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 거의 70% 60% 이상이 예. 특검을 해야 된다. 예. 여기 사건이 외압이 작용되고 있다. 예. 외압의 정점은 누가 있다. 네. 이런 면에서 국민의 상당수가 이분의 발언과는 반대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 극치라는 것이죠. 네. 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 한동훈 대표는 신속하게 수정안을 제출해라. 이렇게 예. 요구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낼까요? 한동훈 대표가 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덕에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솔직히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이철규 의원 주장이 맞는 거예요. 검찰 중간 간부를 하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까지 시켜놨는데. 중간 간부는 아니었고 네. 검사장까지 했으니까 아무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으면 오늘 한동훈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하고. 그럼 두 분은 그냥 운명 공동체라고 봐야 돼요. 운명 공동체인데 네. 한동훈 대표가 정치에 나서면서 네. 첫 번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차별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네. 차별화 시도 그게 어느 정도 먹혀든 거죠. 그렇습니다. 먹혀들고 그 차별화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처음 비대위원장 나왔을 때는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네. 뭔가 생각해봐야 된다. 이게 첫 번 차별화성이고 두 번째 대표의 출마해서 차별화는 네. 최상병 특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린 것처럼 이제 당선이 되고 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또 바꿨어요. 약간 그게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대표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최상병 특검법 발의하자고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막 당론으로 반대 입장 정했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상당수가 친한이 아니고 친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본인은 진퇴양난이야. 이것을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를 안 하면은 국민의 뭐 어찌됐든 당과 심에서 61%가 지지를 얻었지만은 뭐 저거 완전히 앞과 뒤가 틀리네. 이야기 듣고 이걸 또 시도를 하려고 하니 친윤 세력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진퇴양난이다. 그러나 정치의 생명을 걸고 정치는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이 발언했다는 이미지가 씌워지면은 앞으로 이제 임기가 한 1년 남았어요. 원래 1년 반인데 뭐 이렇게 대선 전에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1년 남았는데 내년 9월까지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하나 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그 어떤 특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3자 특검에 대해서도 대법원장 아마 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3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한번 했을 겁니다.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 성공 못했을걸요? 못했습니다. BBK 특검의 대법원장 있었는데 제가 그 기억 못하는 무슨 했습니다. 했는데 국민이 원하는 만큼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3자 특검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달갑적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수없는 국민들이 성원을 보냈고 수없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결국 제3자 특검에서 그 특검이 무혐의처분 어떻게 되죠? 바뀌었던 개 지붕 쳐다보기식이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과 있는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3자 특검으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냈을 때 물론 무적적으로 거기 따라갈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번에 더 센 특검을 발의했잖아요. 더 센 특검 발의했는데 또 우리 민주당도 이것만을 지고주선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해결이 안 되죠. 우리가 진보당도 있고 조국 혁신당도 있고 백신당도 있으니까 범야권에서도 각자 특검법을 내보고 이래서 통일된 안을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범야권이 함께 연대해서 각자의 안을 내놓고 어느 안이 좋은지 뭐 절충해서 새로운 안을 내놓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또 안을 내놓으면 그거 가지고 또 절충하고 제3자 특검이라고 못을 박지 말자 이것이죠. 박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안이 제일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3자 특검은 아니고 국회에서 특검을 추천해야 된다. 국회 추천으로. 국회에서 지금은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어쨌든 국회잖아요. 여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권. 필요하면 여권도 추천하고. 그래서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게 국회니까 국민이 특검을 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이 특검을 원한다. 그러면 국민 5천만 명 투표하지 못한다. 국민을 대표한 국회에서 여에서도 특검을 내고 야에서 특검을 내보자.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딜레마적 상황. 딜레마에 빠져 있고 이 딜레마를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정치 생명을 걸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뛰어넘어야 이른바 대권 후보로서의 그 명분도 생기고 시험 때입니다. 이 허들이 가장 중요한 허들이 지금 딱 이 최상병 특검이다. 우리 양부남 선배님께서 제안하시는 거죠. 뛰어넘어야 돼. 한동훈이요. 그래야 본인의 정치 미래가 있다.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뛰어넘지면 윤석열 아바타로 그칩니다. 윤석열의 아바타로 그친다. 그걸로 정치 생명 끝이다. 끝이다.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한동훈은 뛰어넘어. 전화 좀 한번 해보시죠. 그러십니까?
옛날에 전화 자주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 법률 지원단장 어느 순간부터 이제 네. 차단당했어요? 아니 제가 전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전화번호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네, 저는 잘 되기를 바라요. 국가를 위해서, 네. 국민을 위해서, 네. 본인을 위해서도 정말로 이렇게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첫 시험대가 이거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첫 시험대를 무사 통과할지 아닐지 그 윤석열의 아바타로 자기 정치 생명을 끝낼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더 기다리기는 국민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벌써 3번째 최혜병 특검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결론을 내야지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또 재의결해야 되고 저는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을 때 통과되기가 재표결이 되기가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인 게 공수처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통화조약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박정우 대령 사건에서 박정우 대령 사건에서 이종석 장관이라든 통화조약을 했어. 거기에 상대방이 나온 전화번호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 통화조약을 했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에 누구하고 통화했는지가 그림이 쫙 그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맥 지도가. 그렇다면은 이걸 발부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개입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 겁니다. 법원이 영장을 줬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발끈을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 거부권 행사에 있어서도 스스로 굉장히 족쇄가 채워질 겁니다. 자기 윤석열 본인의 대통령 본인과 관련해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거부권 행사하는데도 상당히 거꾸로인 거예요. 또 재의결이 왔을 때도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을 마냥 부하기에도 거꾸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오히려 공수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밀 유출은 중대범죄다. 이걸 기밀 유출로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그때 특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만들었던 문건을 기밀 유출로 해서 사건을 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비슷한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저도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제가 제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피의 사실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공표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되죠. 인권 침해가 되는데 이것은 피의 사실이 아니고 수사 과정이잖아요.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피의 사실과 무관하고 또 하나는 공무상 기밀 누설인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의 통화 조약 내역이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을 누가 발표했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에 나오긴 했어요. 언론에 나왔죠. 언론에 나왔는데 공수처에서 브리핑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고 공식 브리핑한 적 없습니다. 한 적 없어요. 없는데 이것은 기자들이 알 수도 있어요. 법원에 가면 영장 발부되고 뒤져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국조 기자들이 항상 봅니다. 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누설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가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누설로 봐야 되는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 그것은 그러게 표현한다면은 매우 옹색하고 궁지에 몰렸다는 거죠. 대통령실이 궁지에 몰렸다는 거죠. 신호다.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 그 수사 중에 국정농단 진행 수사할 때 하고 그 외에는 지금 처음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현직 대통령이 굉장히 이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통화조약 내역을 해야 된다. 왜 안 했냐? 라고 제가 대정부 질문 때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제가 대정부 질문 때 신청했거든. 근데 못 하셨어요. 안 시켜주더라고.
아,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왜 국민들이 혼동하고 있는 거야? 예. 윤석열 대통령 통화 조약 나왔다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화 조약 자체를 한 걸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게 아니거든요. 예. 이종석 장관에 대한 통화 내용 조회를 하다 보니까 상대편 전화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 그러려면은 윤석열 대통령 전화번호에 대한 자체 통화 조회를 해야 되는데 네. 과연 공수처가 그걸 했냐? 이걸 제가 물어보고 싶었거든. 네, 네, 대정부 네. 질의할 때. 예. 그 질문 내용인데 저를 안 시켜주고 제가 못했는데 이번에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의원님 제가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전화번호. 그러니까 기록만 지금 통신조회에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통신조회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용이 뭔지를 모릅니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알려면 압수수색 영장 압수수색에서 그 포렌식을 해야 하죠.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에 대한 예. 내용이 확인이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통화 조회 내용을 했으니까 네. 이거 보면은 뭔가 더 의심이 깊어지고 예. 뭔가 의혹이 깃터지면은 예. 압수수색 영장까지 갈 수도 있죠. 지금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들 10명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통화 기록을 확보해서 분석 중이다. 예, 예. 분석 중이다라고 나오면 분석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중이라는데 끝났습니다. 공수처가 거짓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강의구, 주진우, 이시원, 고범준 행정관까지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주진우 법률비서관 밑에 있었던 행정관인데요. 그러니까 주요 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싹 다 그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고 하면 일종의 무슨 마인드맵처럼 어느 시간대 언제 특히 이제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소위 VIP 경로설이 나왔던 7월 31일부터 8월 2일 기록이 회수되는 그렇죠. 그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재이첩해서 가지고 오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불법 지시, 수사 외압 이런 것들이 뭔지 이걸 좀 확인하는데 상당히 큰 진전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해서 전화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그 망이 그 지도가 딱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수사의 감으로 보실 때 이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주범적 위치에 놓고 보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기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요. 아무튼 수사가 굉장히 진전하고 있다. 수사가 굉장히 진전되고 있다. 진전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뭐 여당에서는 계속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그다음에 특검해야지 공수처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무슨 특검이냐 이런 주장하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이 수사의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조만간? 그 부분도 뭐 저도 여러 번 공수처가 수사라고 했지만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주장했던 건데 첫째는 공수처가 물론 윤석열 대통령 통화 조회까지 했지만은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인적 한계, 인적 한계를 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수사 끝날지 모른다. 그러나 특검을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숫자가 기억이 안 나 3개월인가 이렇게 되면 수사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 검찰로 특정한 사람은 판사, 뭐 검사, 경무관 이상 이런 사람만 할 수 있죠. 수사하고 기소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사람은 기소권이 없어요. 검찰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 장성급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검찰을 보냈을 때 검찰이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그런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것도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 해야 된다는 게 가장 두 가지 이유가 주장하죠. 그동안 이제 검찰의 수사가 우리 국민들이 비춰진 인식에 비춰봤을 때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종호 씨, 그 이제 3부 체크하고 이 주장하고 3부가
골프장 3부냐 3부통이냐 해서 상당히 뭐 논란이 있었죠. 근데 뭐 종식됐습니다. 왜냐하면 3부가 없으니까 그 골프장은. 그리고 그거를 임성근 사단장이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군대에 골프 3부는 없습니다. 이렇게 딱 확인해 줬기 때문에 그건 이제 끝난 논쟁이 됐는데요. 그 이종호 씨에 대해서 공수처가 최소한 뭐 긴급 체포라도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뭐 압수수색했단 말도 없고 뭐 비공개 소환 조사는 한 차례 있었다고는 하나 상당한 내용을 좀 확보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종호 씨가 김 변호사하고 녹취록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자기가 구명로비한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한번 조사하고 거기서 뭔가 결정적인 게 나올 수 없겠죠. 이종호는 뭐 부인할 테니까. 보다 더 주변 수사가 필요할 겁니다. 체포를 한다든가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군요. 더 상황이 진전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수사할 거리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한계가 있다. 3명이나 4명이 수사할 겁니다. 2명인 거 검사는 둘인 것 같아요. 이재환 부장하고 차정현 검사인 것 같아요. 그러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방대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하여튼 좀 그 공수처 인력이 좀 확보가 될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 아니 근데 벌써 44분이라서 원래 큰일 났네. 세관마약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 받으려고 온 게 아닌데. 너무 오랜만에 오시니까 제가 질문이 막 폭포수처럼 터져가지고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이거 마약 수사로. 마약 수사 얘기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1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거 의혹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처음 불러냈습니다. 그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장에 백경정을 불러낸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처음 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을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 사건을 제보를 받았어요. 제보를 받아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산발적으로 작년부터 수없이 언론이 보도가 됐습니다. 수없이 언론이 보도가 됐고 마약 사건 자체로 보도가 됐었죠. 마약 사건 자체로 이제 보도가 수없이 된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백혜련 경쟁이 이렇게 좌천됐다. 이런 보도도 됐고 또 조 경무관이 수사 예압을 행사했다는 처음에는 마약 수사 자체가 보도되고 그다음에는 조 경무관이 외압 행사했다. 그다음에는 백혜련이 좌천당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됐죠. 됐고 제가 경찰청장 청문회 지금에서 이제 어떻게 외압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백혜련 경쟁을 증인을 신청해서 제가 청문회장에서 증인을 했는데 그 전까지 전 지금까지 백혜련 경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날 처음 봤어요. 연락 온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날 처음 신문을 했는데 국회에서 이게 신문할 때는 여기 취재 편의점처럼 1시간 정도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는데 7분, 5분, 3분입니다. 우리가 7분 돌아오고 나서 5분하고 3분 하는데 너무 짧네요. 너무 짧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웃라인을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웃라인을 그려야 되겠는데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제가 7분은 주지리라 해서 경찰청장한테 질문해요. 후보자한테 제가 그걸 안 했어요. 안 하고 7분을 백혜련 5분에 합쳐서 15분을 제가 다 썼어요. 15분 동안에 이 사건의 그림을 제가 그려냈죠. 쭉 증언을 하고 제가 신문하기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내가 이것을 아웃라인을 그리겠다. 여러분들은 잘 듣고 나는 15분 다 쓰면 더 이상 못하니까 다음 여러분들이 꼬리에 꼬리를 질의를 하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작전을 짰죠. 전략회의를 하셨군요. 그래서 제가 15분을 다 쓰면서 그림을 그렸죠. 그러고 나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이제 본인들이 제 설명도 들었지만은 또 언론에 공부됐을 거 아닙니까? 종합해서 그때 뜨겁게 이제 열띤 토론을 했는데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작년 7, 8월에 다국적 마약 조직 수사를
이제 하죠. 네. 백여론 경쟁이 팀장이 돼서 네. 수사를 해서 영등포 경찰서 마약이과 영등포 경찰서 형사이과장인 형사이과, 백여론 경쟁이 수사를 해서 엄청난 성과를 냅니다. 네, 수사 성과를. 성과를 이게 뭐 6차례인가 이렇게 밀반입한 걸 밝혔는데 마지막 것만 압수했어요. 그저 것은 이제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 다 여러 사람들이 먹어버렸어요. 투약해본 거죠. 그래서 압수했던 게 27.8kg? 그게 834억 상당이라는 겁니까? 92만 6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일회 투여는 0.03g입니다. 0.3이 아니라 0.03이에요. 27.8kg 0.03으로 92만 6천이 나옵니다. 계산하면. 제가 마약 수사를 한 3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결과를 냈어요. 그런데 그 하는 과정에서 이게 신체에 부착해서 마약에 들어왔는데 공항에서 통과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관에서. 다 걸리지 않습니까? 걸리죠. 그걸 통과시킬 정도로 우리 세관의 조직이라면 대한민국 망해야지. 세관 지금 봉급 안 받아야지. 그것을 걸러내지 못할 조직이라면 당연히 걸러내죠. 당연히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히 뭔가 이상하고 그런 당연히 의혹이 들죠. 수사한 사람은 의혹 플러스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관 직원이 도와줘서 왔다. 그 이야기를 듣고 9월에 세관에 가서 현장 조사도 하고 현장 이제 확인을 하죠.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은 당시 경찰청장 영등포 서장한테 다 보고가 되고 칭찬을 받죠. 칭찬을 받고 9월 20일 날 그날 9월 20일 정도 됐는데 서울 경찰청장 그 당시 김광수 청장하고 간부들이 영등포소에 와서 백여령 경제가 있는 데서 격려 오찬을 합니다. 오찬을. 근데 그때 백여령 경쟁 증언이 이렇습니다. 오찬한 사실을 보안에 붙여달라. 그러니까 서울청의 요구입니까? 그 서울청장이 오찬을 했는데 거기 나오냐 오찬한 사실을 보안에 붙여달라. 그리고 오찬하면서 백여론 경쟁을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가 뭐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튼 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이 오찬한 사실을 보안에 붙여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9월 20일 날. 그리고 그날 본인은 이제 22일 날 브리핑이 돼 있었어요.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마약 수사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이제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서 서울 경찰청 형사과장한테 보낸 거죠. 그럼 브리핑을 보내면 이 브리핑 자료가 국가수사본부로 가서 최종 컨펌이 돼야 됩니다. 9월 20일 날 오찬했어. 밥은 얻어먹었는데 보안에 붙여달라. 오찬 사실.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 자기가 또 브리핑을 자료를 서울청에 보냈어. 서울청에서는 국가수사본부에 컨펌을 받아주지 않아. 안 받아준 상태에서 당시 영등포 서장이 전화가 온 겁니다. 그 브리핑 안 하면 안 돼?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이 흐른 거죠. 아니 오찬할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브리핑하지 말라고 하는 브리핑하지 마라. 근데 오찬할 때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보안에 붙여달라고 이상한 이야기 있었다. 이상한 이야기 뭔지 내가 청문회에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20일 날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보냈던 브리핑 자료가 컨펌이 안 되고 안 된 상태에서 김창수 서장이 이거 브리핑 안 하면 안 돼? 이야기하니까 백여론 굉장히 거부하죠. 언론과 내가 브리핑하기로 약속했는데 안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니까 또 잠시 후에 김찬수 서장이 용산을 언급하면서 브리핑 연기해 업무 지시. 그래서 브리핑이 이제 취소가 된 겁니까? 이제 연기가 된 거죠. 연기가 되면 이 과정 자체도 스텝 1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죠. 그래서 브리핑이 9월 22일 브리핑이 못 온 상태에서 10월 5일 날 서울 경찰청에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형사과장이 이 브리핑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 형사과장 주자에 강력계장, 폭력계장, 백일용 있는 데서 처음 브리핑 자료를 보면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신체 부착했다는 용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또 세관 직원의 연루를 수사하겠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3번에 걸쳐서 수정이 되면서 두리뭉실하게 이제 보도자료가 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픽스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갔다 왔는데 오후에
조 경무관이 등장을 하죠. 예, 조병로 경무관이 전화를 한 거죠. 갑자기 생활안전과장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예. 그러면서 이거 빼달라. 뭐 10월 10일로 예정됐거든. 이틀 후에 12월 10일 날 국정감사가 있는데 야당 좋은 일 시켰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 그렇게 됐고 10월 6일 날 10월 6일 날입니다. 그 다음 날 10월 6일 날 인천세관 통관 이국장이 백일영 경장을 출근하기 전에 영등포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일영 경장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관세청장이 앉아만 있지 말고 좀 돌아다니라. 아, 관세청장이 그러면은 그 현장에 왔던 관세청 관계자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건가요? 통관 이국장이 10월 6일 날 통관 이국장이 영등포의 백일영 경장을 만나러 왔어요. 그것을 하는 이야기가 관세청장이 너희들 앉아만 있지 말고 돌아다녀라. 좀 돌아다니라. 그래서 자기는 백일영 만나러 오고 인천세관장은 서울경찰청 들어가고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백일영 경장이 그럼 관세청장 어디 갔냐? 관세청장은 서울청도 아니고 어딘가 있다. 어디입니까? 용산입니까? 그건 모르죠. 어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면서 백일영 경장한테 통관 이국장 하는 이야기가 불법에 빼달라. 세관 빼달라. 그러니까 백일영 경장이 그래 빼준다. 빼기로 했다. 그런데 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백불. 백불에서는 기자가 물으면 내가 거짓말 할 수 없다. 세관 연루에서 나 이야기해야 된다. 근데 이거 결정적으로 백일영 경장이 이 말을 한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요 말이 있고 나서 그날 바로 서울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 폭력계장이 백일영을 만나러 와가지고 수사 중단, 이첩. 서울경찰청 마약 수사 사건 이첩이라고 합니다. 요 대목에 있어서 제 추론인데 백불에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이 통관 이국장을 통해서 서울청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사 중단시켰을 것 같아요.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수사를 이첩할 만한 상황이었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주요 사건은 다 끝난 거지. 큰 사건에 있어서 필요하면 상급기관의 수사를 이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큰 사건이지만은 처음부터 영등포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사건이 거의 다 끝났어. 나머지 있는 과정은 세관 직원 부분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첩할 필요성과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 이첩 지시 중단이 굉장히 예압의 이제 결과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수사가 중단됩니다. 10월 6일 날부터 수사 중단되고 10월 10일 날 브리핑을 하죠.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이해가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15분가 안 남았어요. 4분밖에 안 남았어요. 10월 10일 날 사건 언론 브리핑을 합니다. 공식 브리핑을 하는데 마약 세관 말이 나오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10월 11일 날 그 다음 날 MBC에서 최초로 보도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마약 세관이 연루됐다고.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경찰청이 그냥 너희들 수사해라고 합니다. 도로 왜 도로 수사를 해라 했겠는가. 언론의 보도가 나기 때문에 하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더 이상 말할 전말이에요. 사건의 전말. 사건이 전말이 이렇게 돼서 그의 수사는 지지부진해 버리고 이 사람은 자천을 되고 조 경무관은 이제 징계가 됐지만은 불문을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징계에 있어서도 그 5년 만에 처음 있는 결과적으로 불문. 근데 징계 의결할 때 사건 문의 금지 규칙 위반으로 징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 경무관이 인정한 사실이에요. 근데 백경정 그거 아니죠. 빼라. 이런 취지였던 거니까. 사실상 외압이 있었다. 그것으로 간다면은 부정청탁이 되기 때문에 훨씬 높은 수준의 징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불문에 붙여진 이유가 뭐냐? 불문에 붙여진 이유는 사건 문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불문을 붙였어요. 그렇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사건 문의 금지라는 아주 약하게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혁신처는 문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불문을 붙였어요. 짜고 친 고스톱이죠. 사실상 짜고 친 고스톱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감봉 2개월 했으면 불복 신청을 해야지. 불복 신청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짜고 친 고스톱이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왜 벌어졌냐.
왜 이러한 일이 예. 벌어졌냐. 그러니까 누가 용산의 누가 예. 왜 세관을 그렇죠. 빼라고 하냐. 이런 큰 손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네. 어떻게 경찰청에서도 예. 징계 요구할 때 소위 말해서 낮은 수준의 요구를 하고 인사에서 불문에 붙였겠는가. 네. 또 조병로도 네. 이런 부탁을 하면은 자기가 위험한지 알 텐데 네. 왜 이것에 개입을 했겠는가. 예. 또 서울경찰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수사 브리핑에 삭제 요구를 하고 수사를 중단해라 이첩 지시가 내려지고 이런 일련이 있겠는가. 예. 그러니까 큰 손. 네. 그러니까 좀 다소 복잡한 상황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마 저희 애청자분들께서는 저희가 이 사건 몇 번 다뤘기 때문에 뭐 상세하게 좀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용산의 누가 왜 세관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용산을 등에 업고 누군가가 호가 허위할 수도 있다. 네, 그 가능성도 있고요. 그 가능성도 있어요. 용산을 등에 업고 누군가 호가 허위할 수가 있다. 네. 용산 이하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줘. 그러면 용산을 등에 업고 호가 허위할 사람이 누군가? 그건 이제 우리가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아니면은 직접 용산이 관여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용산이라고 하면 흔히 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이렇게 V1, V2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러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근데 이 사건은 약간 온도차가 있어요. 최혜병 사건은 용산 관여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부여표가 경로했다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사건을 이첩이라는 발언이 있었다든지. 근데 이것은 약간 온도차가 있죠. 용산이 그렇게 했다라고 전언이죠. 김창수 서장이 용산 언급했죠. 두 번째 조병환하고 백여령이가 경쟁했을 때 녹취록에 용산이 또 전화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서울경찰청장 김광수 전 경찰청장이 오찬을 하면서 왜 이것을 보안에 붙여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의심은 있죠. 그런데 전원이다 아직까지는. 전원이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영등포 경찰서 김찬수 서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관세청도 마찬가지고 백혜룡 경정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반박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20일 날 있는 청문회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첩을 했다가 다시 또 돌려주기도 하고 수사가 중단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박정훈 대령 사건과 다소 비슷한 영역들이 있다. 그러나 사건의 모양새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시한 단서나 근거나 사실들이 드러나는 반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서는 백혜룡 경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용산의 누군지, 그 실체가 어딘지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 이종호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한다. 조병로를. 구조는 매우 흡사하다. 구조는 매우 흡사하고 정점에 용산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온도차는 있다. 그러나 용산이 언급되고 자체가 우리 국민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 이종호가 등장한 것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이상한 것이고 또 백혜룡 경정이 이제 좌천 당한 것도 이상한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 여기에 외압을 행사한 걸로 보이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영전이 됐고, 이 사건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백혜룡 경정은 지금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받은 상태고, 당시에 이 수사를 했던 수사팀은 전원 지금 해체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진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밝혀봐야 될 것 같다. 20일 날 행안위가 또 열리니까요. 이 행안위에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세청에서도 무슨 질문지 보니까 무슨 이게 반박하고 있다는데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관세청 직원이 혐의가 인정이 안 되면은 백혜룡 경정 말이 다 거짓말이다. 아닙니다. 지금 관세청 직원이 혐의가 인정 안 된다 해서 백혜룡 경정의 수사 외압 주장이 거짓이라고 입고를 하면 굉장히 사태를 잘 모르는 것이고
관세청 직원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예. 그걸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못하겠다는 것이 예. 사건의 핵심이지. 예. 마치 이것이 관세청 직원이 혐의가 인정가 안 되면 배경이 자작극이다. 예. 이건 아니다 이것입니다.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수사를 해봐야 아는 해봐야 아는 것이 그걸 하려고 했더니 못하겠다는 것이 관전 포인트다. 핵심이다. 관전 포인트고.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용산이 언급됐다는 게 예, 핵심이다. 핵심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아주 프레임을 호도를 하는 거지. 네. 국민의힘과 예, 관세청은 아니 적극적으로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세청이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루가 되지 않았다. 예. 연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예. 못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관세청도 나와서 반론하시고요. 경찰도 나와서 반론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론권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다 됐지만 이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심우정 후보자. 검찰총장. 네, 예.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인데요. 지금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예. 무혐의 그리고 불송치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예. 그건 당연히 예상된 거고요. 그래도 뭐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에 넘겨서 최종 검토를 받아보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좀 기대해 볼 수 없는 일이겠죠. 제가 볼 때 네, 어떻게 될 이 것 같습니다. 사건이 국민들도 예상했겠지만은 네. 조사 형식과 방식, 절차를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예감했을 겁니다. 이건 무혐의구나.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후임 총장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건을 처리하고 싶겠죠. 네. 처리하고 싶고 그 절차에 있어서 수사심의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심의 소집할 수 있는데 예. 이제 수사심의에서 예. 어떤 의견이 나와도 중요하죠. 어떤 의견이 나와도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데 예. 수사심의 소집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수사심의 소집을 그러면 지금 이원석 총장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은 다 무의로 사실 이원석 총장은 네.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예.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결과물이 없잖아요. 예. 뭐 그냥 이대로 종결. 송구시 자루부터 들어간 거냐 끝에부터 들어가니까요. 예. 예. 총장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총장과 함께 순장할 검사가 있겠냐 이것입니다. 총장과 함께 순장할 검사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예. 총장이 예.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면은 상황은 달라지만은 네. 실기했다. 예, 실기했다. 예, 순장조는 없다. 순장조는 없다. 이원석 순장조는 없다. 알겠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권력의 편에서. 심우정 총장은 제가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네네. 매우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검사라고 예,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지만은 이제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지요. 그래서 심우정 총장 체제로 네. 우리 검찰이 좀 바로 서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았으면 하는 게 검찰에 못나붙던 사람으로서 이제 제 바람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6분이나 넘겨서 그래요? 예, 모셨고 원래부터 자주 오시면 좋겠습니다. 선거도 다 끝나고 10시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예, 너무 신정식 의원이 4분이고 5분 잡아먹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또 모시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